볼게. 2차 함수야. 자, 2차 함수가 됩니다. 근데 이거 2차 함수 전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봐. 2차 함수 전에 우리가 뭘 배웠느냐면 2차 방정식을 배웠어요. 2차 방정식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왜 2차 방정식을 배웠을까? 라는 건데 잘 들어봐봐. 우리가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게 2차 함수입니다. 맞죠? 이게 2차 함수입니다. 근데 왜 방정식을 배웠을까? 방정식 왜 배웠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야. x 값도 지금은 정해지지 않았고 y 값도 지금은 정해지지 않았죠. 그런데 2차 방정식이다라는 건 결국에는 뭐였단 얘기냐면 x 값은 정해지지 않아서 내가 찾아야 되는데 누가 2차 방정식은 뭐가 y 값이 얼마인 값이야? y 값이 쉽게 얘기해서 0이 특정한 y 값이 값으로 나올 때 0이 나올 때 푼 게 뭐였어? 2차 방정식이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y 값이 정해지면 그거를 푸는데 뭘 활용한다? 2차 방정식을 활용한다는 얘기니까 2차 함수 안에 2차 방정식이 들어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다시 얘기하면 2차 방정식으로 푼다 이 얘기예요. 자 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해봅시다. 뭔가 값을 구하려면 계속은 뭘 푼다? 방정식을 풀 거야. 방정식을 풀 건데 가장 쉬운 것부터 해봅시다. 자, x 제곱이 있어요. x 제곱이 있어요. x 제곱이 있을 거고 이거랑 4를 푸는 거야. 자, 다시 얘를 푸는 거나 y는 x 제곱 y는 4라는 자 봐봐 관점이 달라질 거야. 얘는 함수적인 관점이야. 함수적으로 보겠다라는 얘기고 근데 내가 얘랑 얘 포물선과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과 또는 y는 4야. y는 4는 뭐 있어요? 수평선입니다. 이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물어보세요. 이 지점에 내가 뭐는 알아? 이 지점에 뭐는 알아요? y 좌표는 얼마다? 4다. y 좌표는 4가 되는 지점이 몇 개 생긴다? 2개 생긴다. 그러면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누구랑 같다라고 했었을 때 x제곱과 yx제곱과 4가 같다라고 뒀었을 때 해는 당연히 몇 개 생긴다? 2개. 너무 당연한 거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만 주구장창 계속 풀어왔으나 한쪽을 y라고 두고 한쪽을 y라고 두면 뭐로 재해석할 수 있다? 함수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근데 함수적으로 표현된 걸 다시 방정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게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자, 그럼 만족하는 x가 누군지 알겠죠? 만족하는 x가 누군지 알겠죠? 자, 만족하는 x가 누군지 알겠죠? 됐지? 자, 그다음 또 봐봐. 재미난 게 한 개 더 있습니다. 재미난 게 한 개 더 있어요. 봐. 여기 x 제곱이 있고 여기 4가 있어요. 얘들아, 여기 재미난 게 한 개 더 있다고 그랬어. 자, 내가 여기에다가 뭐를 해줄 거냐면 x를 더해줄 거야. 그러면 x를 더해주잖아. 그럼 뭐가 변하겠어? 방정식은 이 방정식이나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해가 달라지겠어요?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지잖아. 안 달라지는데 뭐는? 그래프는 살짝씩 변하겠지. 다시 한번 볼게. 그러면 이 부분에서 y는 x제곱 플러스 x입니다. 얘는 y는 x 플러스 4입니다. 그래프 모양은 내가 살짝 그려줄게. 그래프 모양은 살짝 변합니다. 살짝 변합니다. 여기 아래로 볼록한 거 하나. 얘가 y는 x 플러스 4고 얘가 y는
x제곱 더하기 x가 될 텐데 요 지점에서 누구는 일치한다? x값과 y값은 일치하니까 그거를 이용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y끼리 서로 같다라고 두고 등식을 만들잖아요. 등식을 만들면 이 등식이 나오잖아요. 이 등식이 나오는데 그 등식을 정리하면 얘가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가서 x 값을 구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누구나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x 값은 마이너스 2와 2로 고정. 여기서도 마이너스 2랑 2로 고정하는데 그래프 모양이 다르니까 y 좌표는 다를 수 있다 이 얘기야. x 좌표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야. x 좌표가 계속 유지되더라.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2 나오겠죠. 2를 대입하면 뭐 나온다? 6 나온다. 자, 다시 봐. 먼저 뭐 한다? 우리가 만약에 누구를 알고 싶어. 자, 보세요.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보통 얘를 2차 함수라고 봅니다. 자, y는 gx가 있어요. 1차 함수가 있습니다. 자,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도대체 어떻게 만나는지 알고 싶어. 그러면 그래프를 직접 그려도 되겠지만 직접 그려도 되겠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자, 이 녀석이 fx랑 gx랑 서로 같다라고 두고 방정식을 풀었을 때, 자, 방정식을 푸는 거야. 여기에 방정식을 풀었을 때 실수인근을 실근이라고 하죠. x 이꼴 알파와 베타가 실근으로 나왔어. 근데 이 녀석의 정체가 누군지 알아요. 다시, 자, 내가 얘랑 지금은 잘 그릴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렸는데, 그러면 그려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구하려면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은 어떤 계산을 한다? y 떼고 얘랑 같다라는 거, 연립이라고 얘기합니다. y끼리 같으니까 얘랑 같다라는 걸 풀었을 때 나오는 2와 마이너스 2. 얘 입장에서는 교점 x 좌표지. 2하고 마이너스 2가. 얘 입장에서는 뭐다? 교점의 x 좌표잖아. 마이너스 2와 2가. 근데 방정식 입장에서는 누가 되는데? 실근이 되겠지. 이해되세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얘와 얘의 교점에 뭐가? x 좌표가. 자, 앞으로 공통수학 1할 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점 x 좌표가 뭐가 된다? 알파, 베타가 된다.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뭘 해줄 수가 있어요? 원래 그래프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함수적인 차원을 방정식의 차원으로 끌어내려서 풀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바꿔서 얘기하면 방정식으로 있었던 거를 어디로? 함수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자,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함수를 방정식으로 봐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들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방정식을 함수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세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까지 됐지? 다 됐죠? 이해되세요? 자,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자, 보세요. 적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다음 봐. 자, 보세요. 그다음 봐. 얘랑 교점의 x 좌표를 조사하여래. 오케이? 교점의 x 좌표를 조사해. 교점이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볼게. 얘들아, 교점이 몇 개가 나오겠어? 라고 하면 그려버리면 되잖아.
라는 생각도 괜찮아. 직접 그릴 수 있으면 그려도 괜찮단 말이야. 그려도 괜찮은데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느냐, 이거를 그려서 풀까 아니면 방정식으로 풀까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푸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푸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랑 x 마이너스 5를 한번 풀어보자. 왜냐? 여기서 실근이 두 개가 딱 생겼어. 그럼 여기는 교점이 몇 개 생겨? 두 개 생기겠지. 교점이 한 개 생겼어. 교점이 한 개 생겼대. 실근이 하나야. 그러니까 중근을 가졌어. 그럼 얘는 뭘 가질까? 중근 하나를 가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자,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4x가 있습니다. 이거는 y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느냐면 y는 마이너스 4가 있었어요. 그럼 보세요. 얘랑 얘랑을 그래프를 대략 그리는 거야. 근데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는 내가 컴퓨터도 오차가 생기는데 하물며 내가 그리면 오차가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생기겠지. 그럼 정확한 위치 관계를 알려면은 계산을 직접 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가 0하고 여기 4거든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마이너스 4가 y는 마이너스 4가 x축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데 여기 있을까? y꼴 여기 마이너스 4가 여기 있을까? 아니면 여기 있을까? 아니면 여기 요렇게 있을까? 알고 싶잖아. 알아야 되잖아. 얘랑 위치 관계를 알려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죠.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놓고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설계를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얘인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계산을 해야 된다고.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 x제곱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4야. 이게 1등급이든 2등급이든 3등급이든 좀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은 다 이런 식으로 봐요. 그래프를 먼저 그려서 대략적인 시나리오를 잡는데 애매모호한 지점이 나온다? 그럼 계산을 해버립니다. 계산을 해버리면 뭐 나와요? 완전 제곱식이 나오네? 맞죠? 완전 제곱식이 나오네. x-2의 제곱이 되네. 완전 제곱식이 나오네. 끈이 하나밖에 없네. 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두 그래프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나? 한 개의 점에서 만나지. 이런 거를 뭐라 부른다? 접한다라고 불러요. 접한다. 교점에서 만나긴 만나는데 한 점에서 만나는 거를 원래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포물선과 직선에서는 한 점에서 만나면 접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갈까? 이거 아니고요. 이거 아니에요. 오케이? 다르니? 그런데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이건 뭐예요? 여기서 방정식 실근 누구 나오죠? 방정식의 해가 누가 나오죠? 실수인 근이 누구 나오죠? 2 나오죠. 2는 뭐라고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의 x좌표요. 근데 옛날에 한 15년 전에 15년? 너무 오래됐다. 15년? 진짜 오래됐다. 15년 전에 여기 면접을 보러 왔었어. 면접을 보러 왔었어. 내 뭐 아무것도 없잖아. 뭔 줄 알고 내가 뭐라고 맞잖아. 원장님 입장에서는 날 보고 판단해야 되잖아. 그래서 수업 이제 준비를 해야 돼. 이걸 뭐라고 부르더라.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이거를 이제 약간 뭐지? 면접처럼 내 수업을 보여주는 거야.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 넌 모르잖아. 15년 전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아는 선배한테 얘기를 해줬어. 선배가 내 고민이 있으니까 뭐 가르쳐 줘야 되냐고. 뭘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 줘야 되냐. 그분이 이제 포항에서 원장으로 계시니까 뭐 산전수전 나보다는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거 가르쳐 줘야 돼.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나는 이거에 대한 중요도를 그때는 뭐 그냥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학생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중요도, 비중이 앞으로 니들 수학할 때 얼마나 클지가 지금 모르잖아. 너무 중요한 거야. 뭐가 중요하다고? 실근이 교점 x좌표다.
실근이 교점 x 좌표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라고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일단 내 얘기고 그만큼 좀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린 거예요. 중요합니다. 됐어? 그러면 이 지점의 좌표가 누가 나온다고? 이 지점의 x 좌표가 누가 나온다고? 2가 나온다고. 오케이? 당연한 거겠지. 자, 그래서 실근은 교점의 x 좌표다. 기억을 해놓으시면 돼. 실근은 교점의 x 좌표다. 근데 봐, 우리가 약간 편함을 느끼는 거야. 얘를 그래프를 그려도 되겠지만 그냥 단순히 방정식만 풀어도 얘가 교점이 2개인지 1개인지 아니면 없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도 봅시다. 얘를 봅시다. 얘를 그래프를 그리려고 그래. 그래프 그리면 되지. 그래프 그리면 x절편이 0이랑 x절편이 4가 되는 거고 아래로 볼록하게 포물선이 그려질 거란 말이야. 얘들아 이것만 잘하면 돼. 다시 그래프를 보고 얘가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되고 교점이 발생하는데 그 교점의 x좌표가 누구고 그런 전반적인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해. 이게 되면 그냥 벽을 하나 허무는 거예요. 이거 못 허무는 고등학생들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뚫고 봅시다. 이 종이 한 장 차이야.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막 이게 0이잖아. 이게 y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y절편 누구예요? 마이너스 5죠. 잠깐만. y절편 마이너스 5인 거 알죠? 맞죠? 기울기 얼마예요? 1이죠.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5인? 그러면 얘가 4 정도 되니까 살짝 내가 아무리 발로 그렸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5는 4보다 간격이 좀 더 떨어져 있을 거고. 자, 근데 봐.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지 이 마이너스 5는 내가 발로 그린 거니까 이렇게 그려질지 아니면 이렇게 그려질지 모르잖아. 누가 되는데? 얘가 돼요? 얘가 돼요? 얘가 돼요? 모르지? 그럼 뭐 해야 돼? 계산을 해봐야 된다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방정식을 먼저 계산하는 걸 먼저 배운 거야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이항시키면 되잖아. 이항시켜 봅시다. 자, 그럼 봐. x를 찾는 거야.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앞서서 했었던 것처럼 인수분해가 잘 안 되지. 그럼 뭐 할 수 있어? 근의 공식을 돌릴 수도 있잖아. 직접 근을 찾으려면. 근데 앞으로 근은 직접 찾지는 않을 거야. 웬만하면. 근데 이제 찾아봅시다. x는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게 되면 얼마가 만들어지느냐. 만들어지는 거 얼마 나와요? 5 나오죠.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오케이? 만들어지죠. 어떤 상황이었다는 얘기야? 이 상황이었다. 이해되세요? 이 상황이었다. 이해돼요? 근의 공식 b제곱 25 마이너스 4ac 5 계산해주면 됐죠? 이해되세요? 아닌 것 같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근이 있는 거예요. 됐죠? 이해되세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이 있네. 실근이 2개 나오네. 그럼 어떤 상황? 이거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고요. 어느 상황이야? 여기 있는 요 지점과 요 지점 이렇게 만나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잘했어요. 근데 그거의 교점의 x 좌표 중에 작은 게 얘 마이너스 붙은 거, 큰 게 얘. 오케이? 잘했어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대충 저렇게 되는 거야. 근데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잖아. 그래서 불편하기도 하고 단순히 내가 이런 게 좀 필요한 거야. 교점만 몇 개인지 궁금한 거야. 그럼 뭐만 돌리면 되겠어요? 우리가 판별식이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어떻게 된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여기 봐. 그냥 여기서 바로 판별식을 돌리는 거야. 25 마이너스 20 판별식 5 0보다 크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네. 이게 좀 더 간편한 방법이겠지. 오케이? 좀 더 간편. 얘 밑에 봅시다. 얘 봅시다. 굳이 이거 완전 제곱식이겠지만 혹여 이제 좀 식이 복잡하게 나온다라면 완전 제곱식으로 다이렉트로 못 고치는 복잡한 식이 나온다라면 판별식 쓰면 되겠죠.
b 다시의 제곱 4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4 0이네. 중근을 가시네. 교점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라고. 이까지 해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해봅시다. 그리고 정리 내가 싹 다 해줄게. 이거를 할 줄이야.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입니다. y는 3. 이렇게 있다고 칠게. 됐지? 자, 저렇게 있다고 칠게.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도 상관없겠지만 자,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거 좀 그런 것 같은데 좀 그래. 맞죠? 이건 좀 그렇네. 바로 그래프 그림 끝나겠네. 너무 쉬운가? 답 3x 플러스 x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해진 거야. 그럼 위로 볼록하면서 이렇게 위로 볼록한데 꼭지점의 좌표가 오케이? 0, 플러스라고 합시다. 0,1 오케이? 됐지? 0,1 저렇게 간다고 칠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y절편이 얼마야? 3이야. y절편이 3이니까 대략 한 요 정도 좀 가겠지. 요 정도 좀 가가지고 오른쪽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갈 거란 말이야. 대충 보니까 만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확신이 안 드는 거야. 아까 전에도 봤지. 만날 것 같았는데 안 만났고 안 만날 것 같았는데 만났으니까 그래서 뭐 해봐야 된다. 계산을 해봐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다라고 둡니다. 같다라고 두고 이항시킵니다. 자, 그럼 봐. 니들 잘 들어봐봐. 이게 나도 처음에 이거 배울 때 그랬어. 처음에 배울 때 이게 그랬어. 자, 근의 공식을 이제 돌릴 거란 말이야. 처음에는 좀 익숙해지지 않았을 때는 근의 공식을 돌릴 거란 말이야.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근의 공식을 돌리면 무조건 근이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무조건 근이 나옵니다. 근이 무조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판단하는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라면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됐죠? 마이너스 3이 나오면서 뒤에 얼마가 나오느냐면 루트 마이너스 3i가 나옵니다. 됐어요? 그러면 얘는 무슨 근이에요? 근은 있긴 한데 무슨 근이야? 허수인 근이지. 허수인 근들은 눈에 여기 좌표 평면상에 점을 찍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 수직선 위에 있는 점들, 여기 있는 점의 좌표들은 전부 다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면 허수는 단 1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그래프로서 만나는 이런 지점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실수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가 된다? 허근이 나왔기 때문에 실근이 없다라는 얘기고, 실근이 교점 x좌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허근은 교점 x좌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근이 아니기 때문에 허근이기 때문에 비록 존재하긴 하지만 표현할 수도 없고 그려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교점이 안 나옵니다. 허근이 2개 나온다는 얘기야. 즉 이때는 교점이 x좌표가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 단계에서 매번 우리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판별식을 쓰는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 잘 찾네? 얘들아 잘 찾네?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잘 찾는구나. 얘들아 표정 풀어? 뭐 그럴 수도 있지. 7이야. 됐지? 됐어. 7입니다. 7. 또 판별식 안 적어봤으면 또 저기 또 틀린 거 고치지도 못하고 왔지. 영상에 박제되어서 그냥 계속 나가겠네. 됐지? 마이너스 7 0보다 작다. 그래서 이렇게 0보다 작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교점 자체가 없고 허근을 가진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y는 자 이제 문자 막 적을 거예요. 문자 막 적을 거야. 이제 막 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습니다. y는 mx 플러스 n 있습니다. 오케이? 내가 뭘 얘랑 얘랑의 교점의 개수를 알고 싶어. 교점의 개수를 수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위치 관계라고 불러요. 위치 관계라고 불러요. 이거는 줄여서 이 줄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위치 관계라고 불러요. 어떤 상태로 만나는지. 자, 교점의 개수 위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위치 관계를 알아내기 위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뭐다? 연립해가지고 판별식 쓰는 겁니다. 오케이? 누구랑? a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랑 mx 플러스 n 이 방정식의 판별식을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판별식을 쓰는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 이 상태에서 판별식 쓸 수 있어 없어? 못 씁니다. 못 쓰는데 여기서 쓰면 안 돼. 우리 봐봐. 이 상태에서 판별식 적었어. 아니면 이 항에서 정리를 했어. 이 항에서 정리하고 난 다음에 판별식 썼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좀 식이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고 견뎌야 되는 부분이야. C-N입니다. 이거 제로입니다. 오케이? 여기에서 판별식 쓰는 거야. 판별식 썼다고 합시다. B-M의 제곱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흐름을 그냥 적어주기 위해서 그냥 흐름을 보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가 이 판별식이 0보다 크잖아요. 0을 기점으로 크잖아요. 교점이 몇 개야? 2개야. 교점이 2개라는 얘기입니다. 교점이 몇 개? 2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같대요. 교점이 몇 개 있다? 교점이 1개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이 더 작아요. 그럼 어떻게 돼? 0보다 작아? 음수야. 교점이 0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점이 0개라는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야?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착각 많이 하는데 얘들아, 만난다라는 거는 한 점에서 만나도 만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를 두 개를 통틀어서 한꺼번에 합쳐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만난다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만난다면 어떻게 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까지 해야 되세요? 이까지 해야 되죠? 잘했어요? 그래서 얘가 판별식이 왜 0 이상이면 만나는지 설명을 쭉 해드리는 거예요. 이까지 됐어? 잘했죠? 이해되세요? 자, 문제 하나 풀고 이제 요거의 살짝 상위 버전 조금만 좀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목소리가 안 들어오네. 목소리가 뭐지? 10다에서 한번 봅시다. 10다에서 기본 문제 10다에서 3번입니다. 자, 10다에서 3번에 다음을 만족시킬 때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고, 얘들아 계산은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처럼 얘기했잖아. 판별식 쓸 때 항상 2차 부등식이 여기 정석에는 있으니까 그건 내가 풀어줄게. 근데 판별식의 부호가 양인지 0인지 음인지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y는 x제곱 있고요. 마이너스 4x가 있고요. y는 누가? mx 빼기 9가 있는데 교점이 2개인지 1개인지 0인지 알아야 돼. 그럼 뭐 한다? 먼저 같다라고 두면서 방정식을 만듭니다. 방정식을 먼저 1차적으로 만들고 두 번째 스텝에서는 뭐 해준다? 이항시켜가지고 이항을 딱 시킵니다. 이렇게 이항시킨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항시켰을 때 뭘 확인한다? 얘가 근이 2개인지 중근을 가지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는지 알려면 뭘
판별식을 써보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n 플러스 4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36이 판별식입니다. 얘가 0보다 크면은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기 때문에 교점이 몇 개가 된다? 교점이 2개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서로 같대요. 같으면 뭐다? 교점이 1개니까 얘들아 교점이 1개다라는 얘기 어떤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죠. 접하는 상황이죠. 오케이? 접하는 상황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렇게 접할지 어떻게 접할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지만 접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야? 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얘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야.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죠? 교점이 없다라는 얘기죠. 교점이 없습니다. 교점이 없을 거고 교점이 없으니까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가 얘를 이제 풀게 되면 답만 적어 놓으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4 얼마 해주면 돼? 2 m이 2보다 크거나 그 다음에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안 되죠.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0이 되겠네. 마이너스 10보다 작으면은 이렇게 교점이 2개가 생깁니다. 그게 아니라 교점이 이렇게 되면 m 자체가 마이너스 10에서부터 얼마까지 생기느냐면 2. 요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고 계산 필요 없어요. 교점이 1개면 x, m이 누가 된다? 마이너스 10이랑 2가 된다. 산수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저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 봅시다. 한 걸음 더 나가 봅시다. 한 걸음 더 나가 봅시다. 자, 고사고요. 보자고요. 봅시다. 네, 쭉 적어놓을게. fx가 있어요. fx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입니다. a 이퀄 y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mx 플러스 n입니다. 됐지? 얘가 gx라고 둘게요. 됐어? 근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오케이?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mx 플러스 n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자,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내가 직접 찾아서 알파랑 베타라고 했어요. 됐니? 그러면 이 알파 베타가 뭐다? 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교점에 x 좌표가 얼마가 된다? 알파랑 베타가 된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교점의 x 좌표가 알파 베타면 교점의 y 좌표는 누가 되겠어요? A가 되겠지. 오케이? 교점의 y 좌표는요. y 좌표는 누가 되는데? 대입. 다시 그냥 큰 줄기만 교점의 y 좌표는 뭐다? 대입한다라는 얘기죠. 대입하면은 알파를 대입하면 쌤 알파를 여기다 대입할 수도 있고 여기다 대입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행위가 두 가지가 생겨. 근데 값은 어떻게 돼?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같은 게 두 개 나옵니다. F 알파가 교점 X 좌표 나 어차피 G 알파랑 동일할 거니까. 그 다음에 F 베타나 G 베타나 동일할 거니까 계산해 보면 어차피 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편한 거 사용하시면 된다 이 얘기야.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할 수 있느냐? 뭐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뭐예요? 방정식이죠. 방정식이기 때문에 합이 얼마인지 곱이 얼마인지 판별식을 아까 전에 했겠지만 판별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또 다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적용할 수 있다? 이항시켜가지고 A에 X제곱에 더하기 B 빼기 M의 X 더하기 C 빼기 N 이퀄 제로가 되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방정식의 근이나 이 방정식의 근이나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항한 것밖에 없으니까 방정식의 해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실근해도 x 이퀄 알파 베타가 되는 거지. 실근 그리고 그러한 해도 알파 베타가 될 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예요? 해볼까요? 이제 문자로 적었으니까 한번 적어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다? A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M. 이해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두 번째 알파 베타 얼마예요? A분의 C 빼기 N이 됩니다. 오케이? 다르나요? A분의 C가 될 거니까 뭘 할 수 있어? 우리가 9장에서 배웠었던 8장에서 배웠었던 판별식이나 근과 계수의 관계가 그대로 이차함수에 녹아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차함수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방정식은 그냥 다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이 스텝을 한 번 더 밟으면 부등식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방정식과 함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몇 시쯤 됐어요? 7시 됐어. 7시. 몇 시에 맞춰야 돼? 8시? 32분이야. 32분이야. 나머지 다음 시간 합시다. 다음 시간 할 거고 이제 그 연습 문제 살짝 내줄게. 자, 연습 문제가 10-1, 2, 3 그 다음에 4, 5 됐죠? 6까지 연습 문제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거 고민 한번 해보시면서 하면 그래도 좀 실력이 많이 늘 거고 그 다음에 어디냐 유제 10-3번입니다. 유제 10-3번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셈을 좀 봅시다. 이상한 거 같아. 2차 부등식. (86) 86만 합시다. 86. 많이 안 냈대. 86페이지입니다. 근데 많이 안 내. 아니 87까지 하자. 어차피 지문 두고 있어. 오케이?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많지다. 양은 난이도는 높습니다. 난이도는 높으니까 요거까지만 해보시면 되겠네. 수고하셨고.